그래서 올해 운세는 하늘도 도우는 운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경의 성질을 가지고 계시는 이분들은 직장에 변화를 가지시거나 아니면 공부를 또 하시거나 또 내가 새로운 일을 하심에 있어서는 충분히 추진하셔도 괜찮은 시기이다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2025년 을사년에 경진, 경호, 경신, 경술생의 운세는 어떻습니까? 이제 오행에서 보면 경을 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서 경은 굉장히 단단한 금이고 또 큰 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액세서리의 금이 아니고 큰 덩어리를 만들 수 있는 금이다 얘기를 하는데요. 주로 이제 이 금을 어떤 부분에서는 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칼은 크게 휘두를 수 있는 무기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24년도 운세에서는 24년도가 갑진년이었거든요. 갑이 큰 나무를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큰 나무와 이제 칼이 만났어요. 한 방에 베어지진 않잖아요. 여러 번을 베어야 되거나 아니면 이거를 나무를 찍다가 지치기도 하거든요. 내가 도끼를 들고 찍고 있다고 하면. 그래서 경의 성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24년도 운세에서는 기회는 있었으나 그 기회들이 한 번에 내게 오지 아니하고 태클이 걸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나 매도나 뭐 진급이나 이사나 이동이나 아니면 직업에 대한 변화를 가지셨을 때 내가 계획한 것보다 좀 더 딜레이가 되거나 태클이 한번 걸리고 나서 확정이 되거나 하는 시기를 분명히 보냈을 겁니다. 근데 경의 성질을 가지신 분들이 좀 보통 성질이 좀 급해요. 다혈질이고 뒷바꾸가 없어요. 그냥 고예요. 그리고 이걸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손해가 되든 이익이 되든 그냥 추진을 하는 스타일이세요. 그래서 아마 24년도 하반기에 내가 좀 무리해서 뭔가를 변화를 가졌다고 하면 좀 힘들었을 겁니다. 25년은 을사년의 뱀해입니다. 을은 좀 작은 나무를 표현을 하고 덩쿨을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큰 칼을 가지고 있으면 작은 나무는 그냥 한 방에 베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운세는 하늘도 도우는 운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경의 성질을 가지고 계시는 이분들은 직장에 변화를 가지시거나 아니면 공부를 또 하시거나 또 내가 새로운 일을 하심에 있어서는 충분히 추진하셔도 괜찮은 시기이다 합니다. 00년생 경진생 분들은 나이대가 취업을 하시거나 내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시기이네요 보니까. 근데 이제 이분들이 장기적인 투자나 기획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재물의 운과 인연의 운이 아주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초반의 운세에서 양력으로 한 2, 3월은 분명히 취직은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든 원하지 않던 자리든지 간에 취직은 되는데요. 그래서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4월이 되면은 적응하기가 조금 힘드네 그러는데 5월이 되면은 또 적응이 되어서 괜찮아요. 근데 6월쯤이 되면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될지 아니면은 내가 사업을 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공부를 좀 더 해서 내가 다른 방향으로 갈지 하는 고민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근데 제가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야 되는 시기라고 했잖아요. 왜 그 소리를 하냐고 하면 26년, 27년, 28년도 운세까지는 경진생의 운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그냥 이 자리에서 머물고 있을지 공부를 더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갈지 아니면 나는 직장이 안 맞는 것 같아 난 사업을 해서 움직여야 될지 이 플랜을 딱 짜놓고 나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해나가시는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충분한 생각을 해보시고 일자리 박람회라든지 뭐 창업 박람회라든지 청년들의 박람회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돌아보시고 해보시고 나서 내가 어느 자리에 적합하다는 것을 올해는 잡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진생 분들은 나이는 어리고 요즘에는 결혼의 추세가 좀 뒤로 갑니다만은 올해나 내년에 결혼을 해서 같이 사업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 결혼도 저는 충분히 좋다고 봅니다. 같이 가는 것이 이익적이기 때문에 좋다고 보니 올해 내 인생의 고민을 충분히 해보시고 무엇을 선택을 하시든지 간에 열심히 달리기에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90년생 경호생 분들은 여지껏 학교를 다니실 때도 그렇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쉽게 넘어가는 법이 없다 하실 겁니다. 근데 그거는 경호생의 성향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좀 더 잘해야 되고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 성향이기 때문에 또 일을 더 많이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24년도 하반기 운세에서부터 변화하라는 운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직업의 변화든 사업을 하시는 변화든 좀 더 다른 종목으로 아니면
아니면 내가 주 종목으로 옮기라 하는 시기가 왔는데요. 지금 아마 경호생분들은 내가 생각한 것만큼 빠른 소식이 오지 않아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시기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괜히 가족들에게 좀 짜증을 부리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양력 3, 4월은 소식이 올 듯이 하면서 던져는 놨는데 결과의 문자가 아직 안 와서 정말 마음이 멘붕이다 합니다만은 5, 6월이 되면 반가운 소식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때는 기다려야 될 줄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올해 초반의 운세가 나에게 변수가 생기는 운세다. 그러니까 진작에 반가운 소식이 와야 되는데 변수가 생기는 운세이기 때문에 좀 딜레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지 취직이나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자녀를 가지려는 계획이 있으시거나 결혼의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면 다른 이유에서 딜레이가 되어도 그래도 올해는 내가 흡족할 수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해이다 하니 취업을 하시든 진급을 하시든 자녀를 가지실 계획이 있으시든 결혼의 계획이 있으시든 내가 올해는 반가운 문서를 질 수 있는 시기이니 지금은 좀 딜레이 되고 답답하시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스트레스를 좀 푸시고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분명 반가운 소식이 올 겁니다. 80년생 경신생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도 많고 재능도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세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 여지껏 그 재주와 재능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했고 해볼 수 있는 시간도 없었는 것 같아요. 여지껏 정말 안 좋은 단어를 많이 뭉치고 있던 거를 보따리를 탁 버리시고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여도 괜찮은 시기가 돌아왔다. 지금은 결단을 좀 빨리빨리 해야 되는 시기이시고요. 결론을 빨리 내리시고 내가 추진할 수 있는 시기를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 시간입니다. 미뤄왔던 문서들이 있다고 하면 초반의 운세에 다 마무리하시고요. 매매든 매도든 아니면은 이혼이든 이런 간제에 가는 건들이라도 초반 운세까지는 다 해결을 하시고요. 하반기 운세에서는 제가 취직을 하든 사업을 하든 성진을 하든 다른 걸로 인해서 배워서 또다시 외국으로 나가시든 하는 일들이 다 활발하니 이제는 계획을 잘 잡으시고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좋은 소식이 들어오는 시기이다.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의 기운도 있으니 잘 활용하시고 잘 의논하셔서 혼자 가는 것보다 둘이 의논해서 가시면은 몇 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시기이다 합니다. 그 대신에 인연의 운도 있는데요. 내가 외롭다고 또 사람을 붙잡고 가는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한 2, 3년 정도는 내 운세가 굉장히 좋으니 내가 계획했던 거, 내가 꼭 하고 싶었던 거 그거를 먼저 추진을 하시고 움직이시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혹시 경신생 분들 중에서 콘텐츠라고 합니까? 요즘에 뭐 유튜브나 뭐 다른 뭐 SNS나 뭐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공부를 한다든지 하시는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내 얼굴 자체가 홍보이기 때문에 아마 좋은 효과를 보실 것 같습니다. 70년생 경술생 분들은 제가 이제 경술생 분들을 올해 참 여러 번 언급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 운세에서 문서에 운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나가는 돈이 정해져 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하는 구설이 생길 수 있으니 이걸로 작은 간제도 생길 수 있다. 괜히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거나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 번 언급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또 경술생 분들을 한 번 더 언급하는 이유는요. 여러 번 상담하신 분이 경수생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에게 올해 금전에 의해서 손해볼 일이 있으시거나 금전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일이 있으니 돈 빌려주지 마시고 또 투자하는 것도 한 번 더 돌아보시고 투자해 있는 거라고 하면 어느 시기에 뺄까도 한번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며칠 전에 그분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또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전적인 손해가 있다.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했더니 아는 지인이 급하게 서류 변경을 하신다고 금전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자기도 뭐 오랫동안 아는 지인이라 별 생각 없이 돈을 빌려드렸는데 그 지인분이 보이스피싱을 당하신 거예요. 집에 담보대출을 이율을 낮게 해준다고 이걸 갖고 나면은 이율을 낮게 해준다고 해가지고 뭐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사람에게 주고 왔더라고. 근데 보이스피싱은 아 멍청해서 당하지 이렇게 말씀을 절대 안 그래요. 정말 혹
톡 하는 순간에 그렇게 당하더라고. 그거는 아직 내 차례가 안 왔다고 요즘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 경술생분들은 정말 오랫동안 아는 지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내 자녀라고 할지라도 한 번 더 세심하게 보시고 한 번 더 관찰하시고 나서 돈을 전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보이스피싱 누구나 주의하셔야 되지만 경술생분들은 한 번 더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